지금 이 말을 꺼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 익숙한 부엌에 서서 생선 한 조각을 팬 위에 올리고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건강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습관이 오히려 신장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뚜렷한 신호 하나 없이 말입니다. 만약 매일 생선을 드시고 있다면 지금 당장 반박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본인과 관련 있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65세 이후 올바르게 생선을 섭취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1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선은 항상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특히 65세 이후에는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먹게 되면 조용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많은 고령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보게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함부로 하지도 않고 생활이 흐트러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 한 고령의 남성 환자를 만났습니다. 편의상 박성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분은 70대가 넘었지만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며 특히 고기를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의 매일 생선을 드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선이 몸에 더 좋다고 생각해서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신장 기능은 이미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최근에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조용히 진행되어 온 변화였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말씀드리자 그분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술도 안 하고 고기도 많이 안 먹고 생선만 먹었는데 왜 이런 건가요? 이 질문은 결코 드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답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65세 이후의 몸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은 더 그렇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장은 수십 년 동안 계속 사용해 온 필터와 같다고. 새 것일 때는 거의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되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부에는 이미 작은 손상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이 계속 쌓이면 기능은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식습관이라도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모든 생선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먹는 방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선은 소금에 절여지고 건조되며 높은 온도에서 조리될 경우 신장에 전혀 다른 수준의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신장은 절대 먼저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경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견딜 뿐입니다. 저는 또 한 명의 여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편의상 김정희라고 하겠습니다. 그분은 아주 단순한 이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약간 붓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신발도 조금 더 꽉 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싱겁게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매일 짠 생선을 조금씩 드셨던 것입니다. 양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바로 그 반복이 문제였습니다. 신장은 매일 그 염분을 처리해야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속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은 없었습니다. 뚜렷한 증상도 없었습니다. 단지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몸이 수분을 잡아두기 시작했을 때 상황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부터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문제는 생선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생선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해서 먹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신의 식사를 떠올리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신장은 비록 조용하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너무 늦기 전에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어질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믿고 있는 생선들이 왜 오히려 몸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 당신은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생선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짠 생선만 피하고 튀기지만 않으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소가 당신이 매일 먹는 생선의 안전성을 조용히 결정합니다. 바로 그 생선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입니다.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다는 완전히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거대한 순환 시스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오염 물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존재하고 가장 작은 생물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로 다시 더 큰 물고기로 올라갑니다. 먹이 사슬의 위로 갈수록 축적되는 양은 점점 많아집니다. 즉, 오래 살고 몸집이 큰 물고기일수록 그 안에는 단순한 살코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쌓인 결과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많은 고령자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생선이 더 좋다고, 살이 두껍고 맛도 좋고 오래 살았으니 더 건강할 것이라고.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한 환자를 아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이순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살면서 평생 생선을 골라온 분이었습니다. 어떤 생선이 신선한지, 어떤 것이 맛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항상 고르는 생선은 모두 큰 생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길고 무겁고 단단해 보이는 생선을 선호했습니다. 사서 잘라 며칠 동안 나누어 드셨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눈에 띄게 떨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 때 예전처럼 안정적이지 않은 느낌. 그 다음에는 글씨가 달라졌습니다. 곧게 그리던 선이 더 이상 곧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을 잊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물건을 두고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매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제가 바로 주목한 수치가 있었습니다. 혈액 속 수은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식습관을 다시 살펴보자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매일 먹던 큰 생선이 원인이었습니다. 수은은 몸에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몸에 남아 혈류를 따라 이동하고 신경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분이 겪은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쌓인 독소의 결과였습니다. 이 사실을 설명했을 때 가족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단계에 이르면 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신경세포는 항상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과부하가 걸리면 회복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큰 생선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그렇게 단순했다면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현실에는 더 흔하고 더 가까운 위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편리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요리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오래 서 있으면 힘들고 손질도 번거롭고 정리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간단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통조림 생선입니다.
뚜껑만 열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조리도 필요 없고 준비도 필요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선이기 때문에 여전히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최영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고 복잡한 요리를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통조림 생선을 드셨습니다. 하루에 한 캔, 때로는 두 캔. 처음에는 매우 편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얼굴이 붓고 점심이 되면 다리가 무거워지고 저녁에는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소변 양도 줄어들었지만 단순히 물을 적게 마셔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신장은 이미 심하게 지친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생선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들어있던 모든 것 때문이었습니다. 염분, 보존제, 통조림 금속에서 나온 성분, 그리고 그 이전에 쌓인 것들까지 이 모든 것이 더해져 지속적인 부담이 되었습니다. 쉬는 날 없이, 회복할 시간 없이 투석 가능성을 이야기했을 때 그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요. 하지만 때로는 그 단순함이 몸에 더 큰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험은 항상 명확한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다고 믿었던 것에서 시작됩니다. 생선을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변한 몸에서 예전 방식 그대로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 한 가지를 느끼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좋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지금의 몸에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위험한 것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의 몸은 부담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적절한 방식으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찾지 마십시오. 몸이 가장 오래 견딜 수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몸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한 고령의 남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김도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분은 여러 병원을 다니셨습니다. 어디를 가든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투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그분은 이미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낫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금 덜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매우 현실적이었고 또 너무나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약부터 바꾸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만 물었습니다. 하루에 무엇을 드십니까? 그분의 답은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좋다고 믿고 먹는 것들, 다른 하나는 편해서 먹는 것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가지 모두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삶 전체를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만 제안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장을 가장 덜 피곤하게 하는 것을 찾읍시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기준을 드렸습니다. 첫째, 작은 생선을 선택할 것. 수명이 짧은 생선은 독소가 축적될 시간이 적습니다. 둘째, 가공된 생선을 피할 것. 염장, 통조림, 양념된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조리는 최대한 단순하게 할 것.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몸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기준들은 매우 평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고 대단히 보양되는 느낌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신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방식입니다. 몇 주 후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은 검사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몸의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눕고 싶을 정도로 힘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신장에게는 아주 분명한 신호입니다. 부담이 줄어들었고 몸이 회복할 여유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약하면 단백질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신장은 단백질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리하기 어려운 단백질에 지치는 것입니다. 지방이 많고 염분이 많고 고온에서 변형된 단백질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흰살 생선처럼 지방이 적고 구조가 단순한 단백질은 훨씬 쉽게 소화됩니다. 몸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몸이 싸우지 않아도 될 때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이 단지 생선 종류만 바꿨을 뿐인데도 식사 후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덜 먹어서가 아니라 과부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신장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뼈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미네랄 균형이 깨지고 그 영향은 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이 가벼운 충격에도 넘어지고 골절이 쉽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생선 중에는 뼈까지 함께 먹을 수 있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생선은 자연스럽게 미네랄을 공급하면서도 신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몸 안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방법입니다. 몇 달 후 김도연 씨를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여전히 천천히 움직였지만 훨씬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집 주변을 걸어도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습니다.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치료도 없었습니다. 단지 부담을 주던 것들이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몸이 자신의 일을 다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복잡한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몸을 지치게 만드는 것들을 매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아직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선 종류도 바꾸고 식사를 단순하게 했는데도 기대만큼의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부분 하나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부엌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습관이 결과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리면 부엌에서 무엇을 바꾸셨습니까? 대부분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생선 종류만 바꿨지.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바로 그 대답이 많은 분들이 아직 뚜렷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신장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매일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신장이 훨씬 더 예민해집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큰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생선을 깨끗이 손질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겉만 씻고 바로 조리합니다. 특히 배 안쪽의 어두운 막은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부분이 신장이 가장 처리하기 싫어하는 물질이 쌓이는 곳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고 조리하면 그 안의 모든 것이 결국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곳은 신장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들여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다면 다른 것을 바꾸지 않아도 이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리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튀겨야 맛있어요. 겉이 좀 타야 먹기 좋아요. 입맛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 특히 신장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온과 기름은 단백질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몸이 처리하기 더 어려운 물질을 만듭니다.
또한 고온에서 산화된 기름도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신장을 통과합니다. 이미 지친 신장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입니다. 반대로 찜이나 가벼운 삼기는 생선의 구조를 유지합니다. 소화가 훨씬 쉽고 신장이 과하게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싱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의 가벼움은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세 번째는 해동과 보관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급하게 사용할 때 냉동 생선을 꺼내 상온에 두거나 물에 담가 빠르게 녹입니다. 심지어 다시 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작아 보이지만 식품 내부에 좋지 않은 변화를 만듭니다. 급속 해동은 생선 조직을 손상시키고 몸이 부담스러워하는 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부담은 계속 쌓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날 밤 냉동실에서 냉장실로 옮기는 것입니다.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안전합니다. 지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정말 차이를 만들까요? 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쌓입니다. 마치 예전의 습관이 수년 동안 몸에 영향을 준 것처럼 이제 바꾸기 시작하면 몸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여기서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신장에 해로운 것은 항상 나쁘다고 알려진 것만은 아닙니다. 익숙하고 좋다고 믿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올바른 선택은 비싸거나 특별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몸에 맞는 단순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셋째, 같은 생선이라도 준비하는 방식에 따라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는 오랜 시간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삶, 다른 하나는 천천히 걷고 숨 쉬며 스스로 살아가는 일상. 그 차이는 큰 결정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가장 큰 선물은 건강입니다. 병원에 덜 가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몸. 그것이 가족에게 주는 가장 큰 안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 바꿔야겠다고 느끼셨다면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작은 변화로 시작하십시오. 한 끼 식사, 하나의 조리 방법, 하나의 선택,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싶다면 건강이라는 단어를 댓글로 남겨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약속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현실적인 정보가 당신에게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 이야기를 전해주십시오. 때로는 하나의 작은 공유가 앞으로의 수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믿습니다. 몸은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오랜 시간 동안 해온 선택에 반응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부드럽게 몸을 대한다면 미래의 몸도 당신에게 더 부드럽게 반응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당신의 몸이 그 하루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큼 건강하기를 바랍니다.